안녕하세요, 태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좀 새로운 환경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 7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거의 뭐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한 34일, 35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2019년 오늘이 며칠이냐.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이 시험이 얼마나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게 다 정답이 아니고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고 또 100%또 합격을 보장해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제가 질문으로 제 스스로 만들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남은 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시험도 합격할 수 있나요? 35일 남았죠?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격할 수 있어요. 뭐 충실했다면은 지금까지 뭐 충실했다면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합격할까요? 예. 이제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방법을 좀 여러 가지를 나눠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선택과 집중. 네. 선택과 집중.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1차 시험만 보실 거다. 그러면은 민법하고 학개론이잖아요. 선택과 집중. 민법을 선택하시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까지 공부하시는 분. 그러면은 민법과 학개론 중 1차 시험에서 민법, 그리고 2차 시험에서 공인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공법 중에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1차에서 민법, 2차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걸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의 방법에 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어떤 뜻이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되, 그렇다고 진짜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만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에 집중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제가 민법 OX 문제집을 3일 안에 풀었어요. 3일 안에 풀고 내일 또 풀면은 뭐 이틀이나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뭐 OX 문제집을 1회독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어. 일주일이 지났으면 똑같이 1회독 하는데 3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가지고 좀 시간을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약간 몰아붙이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을 각각 일주일씩 잡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한 과목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권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한 권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권 선택해가지고 역시 그것도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단권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역시 그 책에 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몰아붙이셔야 돼. 계속 하셔야 돼. 그 한 거 일주일 동안 다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민법을 7일 동안 OX 문제집을 만약에 6번, 7번 돌리고 그 다음 주에 7일 동안 공인중개사법 뭐 예를 들어서 OX 문제집을 7번, 8번을 돌렸어요. 그럼 민법이 까먹었으니까 민법을 다시 두세 번 돌리고 공인중개사법 두세 번 돌리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공인중개사법 OX 문제집 1회도, 민법 OX 문제집 1회도, 공인중개사법 OX 문제집 1회도 하루에 다 돌릴 수 있어요.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시간 관리랑은 좀 상관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껴두고요. 세 번째는 단권화를 하셔야 됩니다. 단권화 제가 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 영상이 좀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권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OX 문제집을 추천드렸잖아요.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 OX 문제집. 그걸로 단권화를 저는 했어요. 그 뭐냐면 OX 문제집이 웬만한 민법 시험에 나올 만한 모든 지문을 담은 OX 문제집, 공인중개사법에 나올 만한, 시험에 나올 만한 모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이 담겨진 OX 문제집을 한 권씩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어떤 지문이 거기 그 OX 문제집에 있는 어떤 지문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제가 다 맞힐 수 있도록 그 한 것만 뭐 8회독, 9회독, 10회독 했어요. 8회독, 9회독, 10회독 하고 예를 들어서 민법을 제가 OX 문제집을 8회독, 9회독, 10회독을 했으면은 기본서,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아는 지문이 뭐고 모르는 지문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제 눈에 다 보여요. 그게 왜냐면은 OX 문제집을 한 권을 외웠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지 못했던 지문이 만약에 기본서에 있어. 그러면 그걸 다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전부. 단지 이제 OX 문제집을 확실히 외웠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OX 문제집에서 보지 못했던 기본서의 내용, 기출문제의 내용, 모의고사의 내용, 뭐 심화 강의의 내용을 OX 문제집에 다 적어서 다 옮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또 2, 3회독 하면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문제를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겠지만 저도 뭐 한두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틀리긴 했지만 절대 어느 정도 선의 점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단권화를 해놓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고 2차 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 어떻게 합격하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단권화를 잘해가지고 단권화도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하셔야 단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과목을 뭐 5분 동안 아니 뭐 5일 동안 한 번 봤는데 또 5일 후에 보면은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야 돼. 계속 시간 관리를 잘해서 계속 돌려야 되고 당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권을 다 외워버리면은 나머지 책들에 있는 거는 그 과목과 관련된 나머지 책들에 있는 거를 그 문제집에 다 옮겨 적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민법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그 사법시험 이제 민법 그 기본 강의를 듣고 어쨌든 뭐 진모라고 했어요.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모의고사가 28회분 정도 되는데 그거를 5, 6번, 7번, 8번, 10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진도별 모의고사 자체로 단권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에서 모르는 거 캐치, 기출문제에서 모르는 거 캐치해가지고 그 모의고사 내용에 단권화를 해가지고 결국 그게 단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비슷하게 하면 되고 그리고 누구나 아는 합격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합격하시려면 민법에 집중하시고 2차 합격하시려면 공인중개사법에 집중하시고 나는 좀 공부한 지 1년 됐는데 합격이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만 그냥 조지세요. 그냥 조지시고 진짜 기본 강의도 안 들었다 아니면은 꽈락은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꽈락 맞고 싶어도 정말 맞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시험 준비할 때 7월 달에 가서 준비를 했는데 뭐 거의 배운 거 없이 모의고사를 풀어도 한 35점은 나와요. 찍어도 35점 나와요. 근데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40점이 안 나왔으면 진짜 공부하는 전체적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꽈락이 안 나와요. 45점씩만 맞아도 예를 들어서 민법이 아니라 학개론을 45점 맞아도 민법 75점 맞으면은 평균 60점이잖아요. 그럼 합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민법을 조졌는데 민법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단권화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다 책 외워버리고 그랬는데 75점이 안 나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조지고 학개론을 그래도 뭐 오랫동안 공부했다. 기본 강의 들었다. 그럼 40점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법을 조지면 1차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학개론을 굉장히 진짜 개판 쳐서 40점도 안 나오지 않는 이상 합격한다고 봐요. 민법 80점 맞고 학개로 40점 커트 나와도 1차 합격이고요. 2차도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세법하고 공시법하고 공법 만약에 어쨌든 45점씩 맞았다고 해봐요. 그럼 90점. 공인중개사법 90점 맞으면 돼요. 85점 맞아도 85점, 50점, 45점 그렇게 맞아도 합격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을 잘 보면은 진짜 꽈락만 맞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합격한다고 봐요. 제가 좀 건방지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제가 합격했을 때보다
시험이 많이 어려졌다.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법을 조진다고 해서 80점, 90점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공법 조져도 55점, 60점 맞으면 잘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법을 아예 안 한다기보다 공법을 열심히 안 해도 꽈락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뭐 1차 시험 1회차를 이제 7월 달에 준비해서 10월 말에 시험을 봤는데 2차 시험이 한 문제 부족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을 그 다음에 9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공법이 거의 공부가 안 돼 있어서 42.5점이 나왔어요. 42.5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실질적으로 뭐 공법하고 공시세법 합쳐가지고 솔직히 90점, 95점은 안 나오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되고 기본 강의 듣고 그래도 모의고사 풀어봤으면은 공부 거의 안 해도 사실 90점 합쳐서 90점, 95점 나와요. 공시세법하고 공법 합해서 90점, 95점 나오면은 공인중개사법 90점, 85점 나오면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아셔가지고 어쨌든 그거 누구나 아는 합격 방법이죠. 이제 필요한 과목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35일은 긴 시간인가? 지금 35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려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좀 그동안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 오셨던 분이 있다면은 민법 뭐 OX 아니면 뭐 모의고사로 단권화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솔직히 민법 한 3일? 이틀이면은 1회독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일이면은 이틀이면 1회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3일째는 하루면은 1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4일째는 하루에 1.5회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5일째는 하루에 2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7일 지나면은 하루에 3-4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 8일, 9일이면은 단권화를 다 할 수 있어요. 단권화를 다 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외워버릴 수 있어요. 7일, 뭐 8일, 9일이면 그럼 더블하면은 18일이잖아요. 18일 동안 민법, 공인중개사법 그렇게 다 외워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넉넉 잡아서 20일 잡고 나머지 10일 동안 나머지 과목 하면은 꽈락기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정말로. 뭐 35일이면은 뭐 과목당 뭐 몇 회독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만약 선택과 집중해서 좀 본인이 약한 과목을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공인중개사법이 계속 95점 이렇게 나오는데 공시세법이 30점씩밖에 안 나온다. 그럼 공시세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공시세법을 단권화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오시는 분 같으면 이미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일 거예요. 그러면 단권화도 단기간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 과목 정도는 거의 단권화 해가지고 다 외워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뭐 제가 뭐 훌륭해서 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진짜 계속 작년 11월 달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던 분이 있잖아요. 1월 달, 뭐 11월 달, 1월 달 기본 강의, 3월 달 뭐 중국 강의, 뭐 5월 달 심화 강의, 뭐 7월 모의고사, 뭐 10월 뭐 심화 강의 어쨌든 모의고사 계속 받고 뭐 어쨌든 뭐 계속 시험도 보고 문제도 풀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단권화가 이미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 과목 정도는 35일, 솔직히 한 25일 정도면 세 과목 정도 다 외워버릴 수 있어요. 단권화를 한다는 전제에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단권화를 한다는 전제에 세 과목을 이렇게 다 외워버린 다음에 세 과목을 만약에 다 외웠어. 그러면은 단권화를 해가지고 내가 단권화한 그거를 만약에 세 과목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루 만에 세 과목을 1회독씩 나중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했다면 나머지 과목은 어떡하냐? 꽈락만 넘기면 돼. 꽈락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35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내가 이 과목을 다 외웠으면 하루에 4-5회독도 할 수 있는 시간이야. 하루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시험이 며칠 안 남을수록 그거에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공부 안 하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전날에 제가 지금 시험 전날까지 놀다가 본다고 그게 생각이 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해 가야 돼. 그래서 시험 마무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시험이 10월 말이에요. 내가 내 실력이 9월 말에 완벽한 것보다 10월 말에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타이밍에 10월 말에 맞춰가지고 나의 실력을 그렇게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해요. 9월 30일에 내가 다 하는 것보다 10월 30일에 다 하는 게 10월 말 마지막 주 토요일 시험 당일날 다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3월 5월에 다 외우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 다 하니까 대충 해야지. 그리고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중요하다는 거 그거. 그러니까 끝까지 신념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막 보면 공부하다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많아. 저 사람 공부 진짜 잘한다. 저 사람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뭐 신림동에 있어 봐서 아는데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합격할 것 같다. 천재인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떨어져요. 왜냐? 시험 당일날 퍼펙트하게 만들어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10월이 10월인데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은 2월이었죠. 2월 1차 시험이 어쨌든 2월 말에 시험인데 1월 말에 실력 완벽하면 뭐하냐고요. 2월 말에 완벽하지가 않아. 어쨌든 그런 거에 전혀 주눅 드실 필요 없다는 거. 35일은 긴 시간이죠. 그리고 특강 꼭 들어야 되나요? 만약에 단거나 하시면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뭐 내가 평소에 듣던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이 뭐 저희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해준 저는 저 같으면 안 듣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듣던 선생님의 강의가 익숙하기 때문에 괜히 피곤해져요. 그리고 자료도 새로운 거 받고 그거 또 봐야 되잖아 그거. 단권하면 사실 거기에 다 있는 건데 모두 다 있는 건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안 주고 내가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강사 한다 그러면 특강 들으셔도 됩니다. 특강 듣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 강의가 필요하겠다. 내가 약한 부분을 정말 이 강의가 짚어주겠다. 이렇게 그런 판단이 드시면은 하시면 됩니다. 심화 강의는 꼭 들어야 될까요? 심화 강의. 사실 심화 강의 내용이 단거나 한 거에 사실 그것도 다 있을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저는 이제 사실 시험 볼 때 심화 강의 뭐 기출 강의 그런 거 특강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시간에 그냥 단거나 해가지고 한 번 더 돌렸어요. 회독을 한 번 더 돌렸어요. 어차피 거기 나올 게 다 있으니까. 예. 그리고 다음 뭐 기출 문제 꼭 들어야 될까요? 기출 문제도 사실 모의고사 풀고 뭐 학원에서 주는 문제 풀고 OX 문제 풀면 거기에 기출 문제 사실 다 녹아 있어요. 전부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것만 따로 풀지 마시고 단권화 하면 사실 거기에 다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권화를 하면은 기출문제 심화 강의 특강에 나올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좀 안 됐고 좀 차라리 단권화를 심화 강의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해야겠다. 그러시면은 듣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어쨌든 뭐 저도 자야 되니까 자는 게 아니라 이제 예, 간단하게 제가 뭐 제 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첫 번째 민법 공부법. 민법은 이제 그냥 OX나 기출문제나 문제 나와 있는 거 모의고사 하나 정해가지고 그냥 다 외우신 다음에 단권화해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 민법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개론 공부 1차 시험에서 학개론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제 계산 문제가 있죠. 계산 문제가 7문제인가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학개론 사실 수업 듣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사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들어서셨던 분들을 보면은 괜히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가 신경 쓰여서 그렇지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책을 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사실 그것만 탄탄하게 하고 가도 40점은 나와요. 뭐 그리고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건방질 수도 있는데 뭐 계산 문제는 찍으면은 운 좋으면 3개, 뭐 운 나쁘면 하나 아니면은 내가 푼 게 있다면 운 좋으면 3개에서 4개까지 그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막 어려운 계산 문제 나올 거라고 막 파고들고 막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7문제 다 어려운 문제 나오겠어요? 뭐 작년에 그랬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럴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문제 중에 재수 없어도 두 문제는 맞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40점은 무조건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를 잘 해놓으면은 무조건 1차는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계론 말고 공인중개사법 공부 말씀드렸고, 세법 공시법 저는 세법 공시법도 단권화를 했었어요. 세법 공시법이 특히 세법 같은 경우가 OX로 공부하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네. 세법이 약간 그랬던 것 같고, 세법도 약간 수학 공식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런 거 이제 사실 OX로 만들어가지고 지문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든지, OX 문제집을 다 외워버리시든지. 다 외운다고 해서 좀, 와, 저 자식은 뭐 이렇게 다 외운다는 말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OX를 다 외운다는 게 뭐냐면, 이 지문이 맞냐 틀리냐, 그 책에서 이 지문이 맞나 틀리냐, 어디를 펴놓고 물어봐도, 이게 온지 X인지 다 알 수 있다. 그걸 외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5번, 6번 보면은 못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다 외워져요, 진짜로. 예, 뭐, 95% 정도는 95% 정도는 다 외워집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저는 단권화를 해가지고 공시세법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70점인가를 맞았어요. 예. 높은 점수는 아니지. 그리고 공법 공부 방법. 공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법은 너무 범위도 광범위하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 선택과 집중을 절대 공법에 하지 마세요. 예. 정말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 말고는 그거는 저는 굉장히 뭐 수험 적합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시험을 앞당겨서,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까지 단권화도 말씀드리고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웬만하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게 그 스케줄을 저는 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모레 1차 시험이 이제 1교시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은 1차 시험하고 내일 모레는 2차 시험하고 시험 당일날 아침에 1차 시험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 볼 때 또 2차 시험 공부하고, 예, 2차 시험 과목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들어가기 전에는 그 해당 과목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까먹지 않게 그거를 줘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틈을 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틈을 줘야 된다는 거. 예. 시험 보기 전에는 무조건 그 해당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 대한 과목을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내일 1차 시험인데 1차 시험 공부가 전혀 안 됐으면 1차 시험을 하되, 1차 시험 공부가 단권화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됐어.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뭐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2차 시험 공부하시는 거고, 전전날 뭐 이렇게 다 따져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단권화가 되면은 이제 계속 과목을 다 같이 돌리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예. 그리고 이제 확신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이제 난 틀렸어. 이제 너무 많이 안 남아가지고 진짜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시작이죠. 인생의 매 순간은 새로운 기회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어떤 분들은 진짜 3, 4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해오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놀았다고, 하루 버렸다고,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서 뭐 이런 스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하루 놀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막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뒤가 정리가 안 되고, 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답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던지,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자도록 할게요. 이제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언제쯤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계속 미루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찍게 될까봐. 네, 좋은 밤 보내시고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